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코로나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요? 그 전망을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20년은 경제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늘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좋은 소식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들이 발표가 됐나요? 네, 일단 세계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가 얼마 전 주요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 37개 기관의 전망치를 집계했는데요. 그 결과 올해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평균 5.2%로 예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박하영 캐스터도 늘 무겁게 전했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8%로 성장률이 퇴보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기관이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네, 이렇게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많은 기관들이 높은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망 기관별로 봤을 때 골드만삭스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았는데요. 6.3%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전망한 거죠.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보급, 완화적인 통화 정책 등이 영향을 끼쳐서 높은 전망치가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다시 경제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전망치가 현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UBS 역시 6.1%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전망했는데요. 도이체방크와 웰스파고는 5.9%, JP모건은 5.8%의 전망치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무디스는 4.5%, 크레디트 스위스는 4.1%, ING그룹은 4%로 4%의 다소 높은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망치도 이렇게 높은 편이었을까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낮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이 전망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평균 3.2%였는데요. 무디스는 4.7%, 모건 스탠리는 4.2%로 총 24곳에서 3.2% 이상의 성장률을 예상한 겁니다. 반면 HSBC는 2.2%, ING는 2.4%등 18곳은 한국 경제가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주요국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주요국 가운데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8.2%로 가장 높았고 또 프랑스는 6.1%, 영국은 5.4%, 독일은 4.0%로 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 이상이라는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네요. 그렇다면 혹시 국내에서도 이렇게 성장률을 전망한 수치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말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백신 도입 시기와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최고 3.4%에서 최저 마이너스 8.3%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보자면 올해 1분기에 백신 도입이 시작돼서 일반 접종이 시작되고 또 평균 확진자 수가 4분기 수준인 337명대를 유지하면 경제 성장률은 3.4%로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디 예상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걸까요? 네, 오히려 확산이 심화돼서 일평균 확진자 수가 2,500명으로 급증하고 내년 2분기에나 백신이 도입되면 2023년 2분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 역시 21.7%포인트까지 치솟게 된다는 거죠.
올해도 아니고 내년 2분기에 종식이 된다니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서 2021년 국내 총생산이 최소 3.8%, 최대 20.5%가 감소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예정대로 올해 1분기 백신이 도입이 돼서 2022년 3분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지 않고 종식되더라도 내년도 GDP는 올해 대비 3.8%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1분기 백신이 도입되지만 확산세가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돼서 2022년 1분기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53조 원의 GDP가 추가로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가장 최악은 2023년 2분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경우입니다. 추가로 GDP가 230조 원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GDP의 마이너스를 막기 위해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라는 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상치를 전망한 겁니다. 이 안에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도 최악의 시나리오도 존재하죠. 부디 철저한 대책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이 방향으로 진행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